안녕하세요. 국어왕 판영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실 수 있다면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보시고 갈무리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동영상에서 나 말 좀 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거듭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말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과의 대화. 둘째, 다수 앞에서 하는 강연. 셋째,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독백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대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의 종류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그리고 친구와의 대화. 근데 이 대화는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방향성과 말투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강연입니다. 강연은 다수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인데요. 일반인들은 보통 경험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저와 같은 교사들은 이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셋째, 바로 카메라 앞에서 하는 독백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렵죠. 우리 인간은 보통 혼잣말을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청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청자의 리액션이 없는 경우 이야기의 흐름을 혼자서 이끌어 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럼에도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말 잘하는 방법을 주제, 멘탈, 기술별로 이야기해드리고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소한 팁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제에 맞게 잘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 노하우는 대제목과 소제목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자, 맥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맥락은 하나의 주제에 벗어나지 않게 이야기해야 매끄럽게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통일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원래 하려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로 넘어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의 주제로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매끄럽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주제로만 이야기한다는 것이 꼭 하나의 소재로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대제목이지만 그 안에 영역별로 주제, 멘탈, 기술별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소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마치 마인드맵 그리듯이 말이죠. 이렇게 소제목별로 확장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소제목별로 1분만 이야기할 수 있어도 10개의 소제목이면 10분을 혼자서 떠들 수 있는, 그것도 다 맥락에 맞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따라서 대제목을 만들고 그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소제목을 여러 개를 만들고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습을 해봐라. 이것이 저의 첫 번째 팁입니다. 주제에 맞게 말 잘하는 방법 두 번째, 글로 정리해봐라. 여기서 글로 적으라는 것은 대본을 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제목 있죠.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적어보고 1분 동안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적용이 되면 베스트인데 보통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 쉽지 않아요. 그때 내용을 한번 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것은 대본을 보고 읽기 위함이 아니고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머리에 맴돌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눈으로만 보는 것하고 손으로 적어보는 것, 어느 것이 더 확실할까요? 당연히 손으로 적어보는 것이 더 확실하겠죠. 우리가 암기할 때 손으로 막 연습장에다 막 적듯이 말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대본을 쓰다 보면 머릿속에 한번 정리가 될 것이고 소주제만 제시해도 거기에 맞는 말을 쏟아내기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도 어려우신 분들은 결국에는 스크립트를, 즉 대본을 쓰고 그 대본을 통째로 외워서 읽는 방법을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주제별로 혼자서 떠들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주제에 맞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말할 때 멘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촬영에서의 독백은
혼잣말이 아니다. 아까 말의 종류가 대화, 강연, 독백, 즉 혼잣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카메라를 앞에 두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혼잣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잣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라는 걸 너무 의식해서 말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색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가장 일상적인 말의 종류가 대화라고 얘기했죠.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의 렌즈를 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을 학생의 눈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상상을 하고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야 메라야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면 영상은 실제로 시청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찍어줘요. 마음속의 갈등이라든가 우리가 이른바 이거 동공지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우리 다 놓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고 그러려면 청자를 상상해가며 대화하듯이 말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자, 멘탈 관련돼서 두 번째 팁입니다. 내 말에 확신을 가져라. 유튜브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정보를 얻는 수단이죠. 그런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막 머뭇거리고 불안해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은 그 채널을 구독하시겠습니까? 이건 신뢰의 문제인데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는 자기가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정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촬영에 들어가면 내 말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고 촬영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말의 망설임이 있다면 영상, 이 카메라는 그거 다 잡아내거든요. 보는 이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확신이 필요하죠. 내 말이 무조건 맞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 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적절히 활용해라.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강의에 사용하는 노하우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강의에 사용하는 노하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의. 어떤 대상이나 개념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 두 번째, 예시. 상황에 걸맞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 세 번째, 질문. 대답을 유도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소통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원격 수업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은 방법이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원격 수업 영상은 줌과 같은 실시간 수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녹화 방송으로 제작하는 원격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고 선생님이 정말 유머 감각이 넘치거나 진행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지루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날리면 자연스럽게 진행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누구나 질문을 상대방이 날리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대답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와중에 소통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하냐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진행자 같은 경우에는 자문자답으로 결론을 내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기술적인 방법 두 번째, 적절한 예를 제시해라. 다음은 적절한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감각을 자극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오늘 먹은 치킨 맛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맛있었어 하는 것보다 바삭하고 매웠어 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낫고 바삭하고 매웠어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는 깐풍기보다는 좀 더 바삭하고 신라면보다는 좀 더 매운맛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편이 듣는 이로 하여금 훨씬 더 자신의 감각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예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훨씬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죠. 제가 예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정의, 즉 뜻만 제시할 때는 아리송하게 느껴져도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하면 바로 공감하고 내용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세요. 세 번째,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라. 현대인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것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망설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누군가가 확실하게 결론을 지어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통쾌하고 설득력 있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치 음식 메뉴를 고를 때 선택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음식 메뉴를 딱 골라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학생들도 내용을 전달할 때 주저하고 망설이는 교사보다는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선생님을 좋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호불호를 심하게 느낄 수도 있고 심하면 안티로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세상에는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주관을 분명히 밝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기 때문에 그걸 믿고 쭉 가는 거죠. 자,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 멘탈, 기술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익혀두면 좋을 소소한 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팁입니다.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렌즈를 보지 않고 다른 데다 시선을 두게 되면 시청자들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안 가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시청자의 눈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카메라의 렌즈를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어차피 둘 다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극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핸드폰 카메라처럼 셀피 스크린이 지원한다면 본인의 모습을 확인해 가면서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팁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문장은 온전하게 이야기해보자. 문장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단어별로 끊어서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 말에 굉장히 확신이 없어 보여요. 따라서 하나의 문장만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확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고 편집을 할 때도 음파가 없는 부분만 컷 편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편집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팁 세 번째, 군더더기 표현을 피하고 말을 늘리는 습관을 배제하자. 왜 뭐더라? 그 개 있잖아. 복실거리는 뭐더라?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막 복실거리는 털 달려있지만 털이 잘 안 빠지는 뭐더라? 그 개 있잖아. 맞아. 푸들 말이야. 이렇게 음을 늘려서 이야기하거나 군더더기 표현을 섞어서 쓰면 듣는 사람도 늘어지게 됩니다. 상황을 공유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구어적 표현도 가능하지만 동영상 강의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만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밴딩과 군더더기 표현입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져도 군더더기 없는 말이 정보 전달력도 높고 청자가 이해하기에도 훨씬 더 좋죠. 괜히 아나운서들이 발음과 억양, 어조에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군더더기 표현 그리고 밴딩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해 주제, 멘탈, 기술별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소소한 팁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만 지키셔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훌륭한 원격 수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성장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